때론 사람들은 성공의 단면만을 바라봅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좌절, 추악함이 담겨있지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충격적인 록스타들의 이야기. 여기 인생록에서 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가게에 총을 든 10대 소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점원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가게를 뛰쳐나온 소년은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지폐를 꺼내 한 장씩 세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쉽게 돈을 뺏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고등학생인 찰스는 총을 들고 부장 강도짓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갑자기 멈춰 세운 찰스. 그는 운전석으로 가 총을 겨눴습니다. 찰스는 겁먹은 운전자를 위협하며 차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도로를 질주하며 한층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찰스는 흠칫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추격하여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찰스는 체포되었고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소년원을 나온 찰스는 곧이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장, 청소부, 그리고 이발사로 일하는 찰스. 그런 찰스에게도 취미가 있으니 바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업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여러 클럽에서 연주했습니다. 찰스는 기타만 치며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그저 무명의 기타리스트에 불과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푼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니 존슨 트리오라는 그룹의 색소폰 연주자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며 급하게 멤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룹의 리더 조니 존슨은 이를 대체할 기타리스트를 찾았지만 새해 전날 밤 공연이라 연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니 존슨은 찰스가 그날 밤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니는 찰스를 만나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이름이 척베리라 대답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찰스 웨드워드 앤더슨 베리.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줄여 척베리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조니 존슨 트리오와 척베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척베리의 보컬과 엄청난 쇼맨십을 본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척베리는 당장 정식 기타리스트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니 존슨 트리오로 활동을 하며 블루스, 발라드, 컨츄리를 연주했습니다. 척베리는 빠르게 당시 유행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컨츄리 리듬을 블루스에 가져오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생각했습니다. 1955년 조니 존슨 트리오는 시카고로 여행을 떠났다가 블루스 뮤지션 머디 워터스의 소개로 체스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척베리가 어떤 블루스 음악을 녹음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중 체스 레코드 사장은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바로 컨츄리 노래를 녹음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척베리는 다양한 컨츄리와 블루스 노래를 공연을 통해 섭렵해왔습니다. 그는 백인 컨츄리 노래 아이다 레드를 변형한 곡 메이블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메이블린은 100만 장 이상을 팔며 빌보드 R&B 차트 1위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척베리는 공식적으로 흑인이 백인 음악을 연주한 최초의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은 척베리는 체스 레코드와 솔로 계약을 했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척베리의 백밴드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첫 레코드를 처음 만져본 척베리. 하지만 놀랍게도 메이블린 작사가엔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DJ 알람 프리드. 그 당시는 음반회사가 라디오 DJ에게 뒷돈을 주고 자기 뮤지션을 홍보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결국 알람 프리드를 작사가로 표시한 것은 곡의 로열티를 알람 프리드에게 바치는 메모리였던 것입니다. 작가 크레딧의 25%를 획득한 프리드는 메이블린을 꽤 많이 라디오에서 틀었고 이 곡은 전국적인 로큰롤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척베리는 법정 싸움을 통해 곡의 저작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1950년대 말까지 척베리는 여러 곡을 히트시켰고 영화에도 자주 출연하여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소유의 나이트클럽도 소유했습니다. 척베리는 연이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14살 여자애와 성관계를 했으며 같이 국경을 넘다 걸려 2년 반을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1963년
출소한 척베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잊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바로 브리티시 인베이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척베리를 존경하여 그의 곡을 커버해서 불렀기에 다시 재기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1963년 비치 보이스의 빌보드 1위 곡 서핑 USA가 척베리의 스윗 미들 16의 멜로디를 무단 사용하며 척베리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척베리는 몇 곡을 더 히트시켰지만 예전만큼의 강렬함은 없었습니다. 라이브에서 괴상한 행동과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리허설 없이 지역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다든지 계약에 대한 까다로운 태도로 업계에서 변덕스럽고 재미없는 괴상한 연주자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척베리는 한물간 추억팔이 뮤지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실력의 백업 밴드와 함께했으며 라이브에서 종종 조율이 나간 기타로 연주해 원성을 사며 그의 명성을 갉아먹었습니다. 이후 1972년 마이 디머링만이 그의 빌보드 넘버원 싱글이었습니다. 1979년에 척베리는 현금으로만 돈을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혐의로 4개월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1986년 그의 아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락앤롤 명예의 전당이 시작되었을 때 척베리가 추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회는 계속되었는데 87년에 호텔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여성은 5바늘을 꿰매야 하는 입안 열상과 함께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 안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50불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1990년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의 음식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고 고소되었습니다. 척베리는 음식점에서 돈을 훔치는 직원들을 잡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이 척베리의 집에서 대마초와 함께 10대를 포함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혐의는 기각되었고 척베리는 대마초 소지에 관해 유죄말을 인정하여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얼마 뒤엔 척베리가 여성에게 소변을 보는 장면과 다른 여성이 척베리에게 응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가 발견됐습니다. 2000년 조니 존스는 50곡 이상을 척베리와 공동 작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작곡된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에서 기각되고 맙니다. 많은 말썽과 논란을 일으켰던 척베리. 그도 어느덧 나이를 먹어 90살이 되었습니다. 2017년 척베리는 90번째 생일에 언론에 4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18일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 앨범은 그의 사후에 발표되었는데 녹음의 자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완성된 앨범은 아내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척베리. 그가 음악계에 남긴 업적은 뚜렷했습니다. 록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가 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는 악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가 벌인 몇몇 일들은 비난받아 마땅했으니까 말입니다. 성공은 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님 성공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산 척베리. 여기 인생록에서 그의 삶을 알아봤습니다.